강원도 제2청사가 개청 2년차를 맞아 올해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특히 지역별 관광 특성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 종합운동장에 종합상원실을 본격 가동합니다.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도 잇따라 상원실을 설치하고 대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겨울 평창이 하계 종목 전지훈련지로 톡톡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포함해 실업, 대학팀들의 합숙훈련이 잇따르며 지역 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를 중심으로 영서 지역의 수사 업무를 담당할 강원경찰청 치악수사센터가 15일 원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치악수사센터 개청으로 광역화, 진행화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개청 2년차를 맞았습니다. 올해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별 특성화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는 개청 2년차를 맞아 영동 지역과 강원 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이끌고 정책 집행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청 직후인 지난해 12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미래 산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41년 만에 첫 삽을 뜬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조성 사업도 제2청사 출범 이후 주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대서양 연어 육상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이른바 강원형 연어 산업화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제2청사는 올해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별 관광 특성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금년에는 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육성 등 특화산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강원관광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제2청사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도약하는 강원 관광의 해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강원연구원과 영동 남부권 특화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2청사나 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경북, 경남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백과 삼척 탄광 조기 폐광에 따른 피해 최소화와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수산자원 회복 등 당장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는 6월에는 태백 장성광업소가 1년 뒤에는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대량 실업과 급격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 강원도는 정부에 고용 노동 위기 지역을 신청하고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폐강 산업 지역 한 8천억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은 청정 에탄올, 메탄올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삼척 같은 경우에는 중입자 가속기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강원도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의 40%, 3년 평균의 23%에 그쳤고 주요 어종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한 37척 정도가 체납기 여선 중심으로 해가지고 감축이 좀 들어올 정도로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정부 예산 증액을 좀 건의를 해서. 강원도는 지난해 성과를 거둔 도루묵 자원 회복을 바탕으로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 자원을 회복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024학년도 강원 지역 초등학생 취약 대상자 1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아동은 1명으로 동해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달 초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아동 14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중 13명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이미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오후 2시쯤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글램핑장에서 일가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40대 A씨가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는데요. 나머지 일가족 4명은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지만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알려진 평창은 레슬링과 육상 등 하계 종목의 전지훈련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목의 훈련장과 장비를 갖추고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가대표 상비군을 비롯해 전국 실업대학팀의 합숙훈련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이 한창인 평창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영하 8도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체육관 안은 선수들의 열기로 마치 사우나를 방불케 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연신 구슬땀을 쏟아내는 선수들. 대한레슬링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동계합숙훈련은 국가대표 상비군과 후보팀, 실업팀과 대학팀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다가오는 시즌을 앞두고 담금질의 한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레슬링 전용 체육관을 갖고 있고 그 크기가 전국에서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보니 전지훈련으로 오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올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평창을 찾는 스포츠 선수단은 레슬링을 비롯해 육상과 태권도 등 5개 종목 50개 팀에 달합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합쳐 1,500여 명 수준입니다. 겨울철 동계훈련에 돌입한 선수단의 방문이 잇따르면서 평창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훈련장과 장비를 보강했습니다. 방문하는 선수들의 숙박비와 식비 10%를 평창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전지훈련 유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종목별로 기반 시설과 훈련 장비를 잘 보완을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전지훈련지 평창을 목표로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 교육도 한창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쟤들 애들 같이 맛있게 먹어주면 고마우니까 더 많이 해주게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도 많이 선수들이 왔으면. 지난해 전지훈련 등을 위해 평창을 찾은 스포츠 선수와 관계자는 13개 종목 200개 팀 58,700여 명에 달합니다. 평창군이 밝힌 지역경제 파급 효과만 30억 원. 스포츠 산업 유치가 지역경제의 새로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강원도와 경찰 등 유관기관이 대회 지원을 위한 종합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부터 강릉 종합운동장 1층에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고 대회 진행과 수송, 의료 등 분야별 상황을 현장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상황실 내에는 총괄 운영부와 대회 안전부, 시설 지원부 등 9개 부서가 마련돼 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원경찰청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도 상황실을 구성하고 조직위원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합니다. 강원경찰청 치악수사센터가 15일 원주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경찰청의 영서남북권역 수사 업무를 담당할 치악수사센터는 원주시 호저면 옛 호저치안센터 부지에 신설됐는데요. 센터에는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수사대, 여성청소년수사대 등 각 1개 팀이 이전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치악수사센터 개청에 따라 보이스피싱, 강력범죄 등 광역화, 지능화되고 있는 각종 사건의 효율적 대응은 물론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 범죄 단속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세 아동에게 강원특별자치도 육아 기본수당이 지급됩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부터 육아 기본수당 대상 연령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지급하는데요. 올해 지급 대상은 도내 2019년 이후 출생아 3만 6천 명으로 모두 1,706억 원을 지급합니다. 1세에서 3세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되며 4세에서 5세는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11개월 이하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으로
육아 기본수당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최근 5년간 횡성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38%가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 소방서는 국가 화재 정보 시스템 분석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508건 중 38.4%에 해당하는 198건의 원인이 부주의로 분류됐다고 밝혔는데요. 부주의 원인 중에는 담배꽁초가 가장 많았고 불씨, 불꽃 방치, 용접, 절단, 불튀, 쓰레기 소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횡성소방서는 담배꽁초 불씨 확인, 난방기구 주변에 가연물질 두지 않기 등 생활 속 화재 안전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거짓 부고 문자를 받고 무심코 클릭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다가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결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스미싱 피해라고 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정읍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 남호 씨. 나 씨는 최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달된 부친상 문자 때문에 피해를 당했다는 지인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인들이 문자 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되면서 일명 스미싱 피해를 호소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일 처리를 하고 댕겼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또 한 차례 가고 또 한 차례 가고 한 3차례 정도 간 것 같아요. 그게 한 이틀 동안에 계속 전화가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다 보니까 다른 업무 전화는 거의 받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원 지역에 살고 있는 20대 김모 씨는 금전적 피해까지 겪었습니다. 악성 앱이 설치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시스템을 통해 15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은 스미싱 의심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면 인터넷 주소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례식장 이제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이제 아무것도 뜨지가 않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려서 핸드폰에 있는 신분증 사진 그리고 그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기도 하고요. 소액 결제 시스템이 이제 막아놓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되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스미싱 피해자는 모두 2,900여 명. 피해 금액도 108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소액 결제 차단 기능도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영월군의 관광 랜드마크 조성 사업인 복례산 명소화 사업이 15일 현지에서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월군은 오는 2026년까지 476억 원을 들여 해발 799m 복례산 정상의 전망대와 1.4km 길이의 모노레일, 동강 보도교 등 영월만의 특색을 가진 관광 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례산을 중심으로 반경 5km 내에 영월 관광의 오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5개소의 관광지와 함께 연계할 때 영월 지역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체류 시간도 늘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복례산 명소화 사업은 국토부의 발전 촉진형 지역개발 사업에 신규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춘천시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무료 등록을 추진합니다. 춘천 시민은 누구나 동물병원에 방문해 무료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